YG와 JYP의 책걸상. 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자, 세계관은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남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책걸상 첫 번째 영상 진출 아닌가요? 삑사리 났어, 삑사리. 그러니까. 목소리에서. 첫 번째 영상 진출이기도 하고 첫 번째로 책걸상의 외부 콘텐츠와 콜라보를 한 곳이기도 하죠. 그렇죠, 책걸상과 나는 의사다 콜라보 방송 네. 특집으로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네. 저희 오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 게스트로 지금 김호수라는 분이 김호수라는 너무 푸대접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우리 시리즈도 찍으신 분인데 김호수 교수의 치매 이야기. 책걸상 애청자들은 김호수 선생님이 누구신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소개를 해드려야 돼요. 그 연세의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써니야 우리 책걸상에도 몇 번 놀러 온 적이 있고 자꾸 우리 책걸상이라 그래. 이거 나한테는 책걸상이야. 나이사도 우리 나이사야 왜 이래 이거. 이거 지분 싸움 시작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두 방송을 같이 만들게 된 이유가 오늘 아주 중요한 책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책 이야기인 동시에 질병 이야기인 거지. 맞아요. 그리고 김호수 교수님을 모신 걸 보면 치매랑 관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하다가 이게 그냥 한쪽 채널에서만 틀기에는 좀 아깝다. 그래서 또 책걸상도 이제 다양한 실험을 좀 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김호수 선생님이 찍은 그 유튜브 치매 동영상 네. 우리 회사에서 만든 수많은 동영상 중에서 제일 처음 최다 조회수 지금 현재 넘버 2. 네. 넘버 2예요. 너무 투예요. 그리고 원이 최초로 10만 뷰를 넘은 넘었다. 동영상. 굉장히 순진하게 넘버원 아니냐고 물어보죠. 넘버 1은 넘서벽이에요. 지금 그 본인 영상 중에 하나가 40만 뷰가 됐걸라. 네. 근데 넘버 1은 그 90몇만 돼갖고 100만을 향해 가고 있어갖고 분발하세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김호수 선생님 저도 그 몇 번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넘버원이라는 게 좀 마음 아프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치매나 알츠하이머 때문에 좀 고통받고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또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그 치매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번에 짧은 영상 시리즈에서는 미처 못다한 이야기들도 좀 하고 그리고 치매 환자나 아니면 치매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 또한 현대 의료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나 이런 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읽으면 아주 좋을 책도 네. 한 권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어떤 책입니까, YG?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대화의 소재로 삼은 책은 아서 클라인먼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 정신과 전문의 겸 의료인류학자가 쓴 케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먼저 이 책의 컨셉을 말씀을 드리면 이 케어라고 하는 책은 아서 클라인먼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의 정신과 전문의 겸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의료인류학자가 쓴 책인데요. 컨셉을 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슬픈 책이에요. 어떤 슬픈 책이냐면 이 아서 클라인먼이 어쨌든 간에 아주 젊은 시절에 사랑을 만나서 46년간 결혼 생활을 합니다. 46년간 결혼 생활을 하는데 그 결혼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최고의 학자가 되고 그리고 최전성기를 맞으면서 이제 아내랑 나랑 행복하게 살 날만 남았다라는 시점에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60대 초반 정도가 된 시점에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는 것입니다. 네. 두 분 다 그 정도 비슷한 연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건강하시다면 사실은 그때부터 한 10년, 20년, 혹은 30년까지 어쨌든 간에 이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나이잖아요. 평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시점인데 조발성 알츠하이머. 근데 조발성
유난히 일찍 생겼다는 뜻인데 음. 한 60세 정도에 생겨도 조발성입니까? 이제 의학적으로 정의하기로는 65세 이전에 생기면 조발성이라고 아. 네. 합니다. 근데 사실은 진단이 좀 늦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사실 책 읽으면서 약간 안타까운 대목이었는데 저자가 하버드 대학교의 정신과 전문인데 그 와이프가 계속해서 시야가 좁아지고 맞아. 시력에 문제가 생기고 뭐 두통 같은 게 있는 여러 가지 전조 현상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몇 년 더 먼저 병원을 찾아갔으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겠지만은 조금 조기 진단을 했으면 네. 약간 더 상태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약간 책에도 불분명하게 서술되긴 했던데 처음에 뭔가 이상하다는 증상이 있었던 시점부터 병원에 갈 때까지 그렇게 막 몇 년씩 걸린 것 같지는 않던데. 시간이 좀 걸린 것 같던데요. 몇 달 아닌가요? 네. 몇 달? 근데 이제 기억이 병원에 안 간 나는데. 것도 조금 뭐 딜레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간 이후에 진단까지가 꽤 걸렸죠. 네, 맞아요. 네. 이것저것 여기저기. 하느라고. 네. 아 치매일 거라고 생각을 안 안 하는구나. 네,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음. 본인들도 치매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걸 진단한 전문의, 주치의부터 시작해서 전문의들도 치매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많은 병원에 가서 CT, MRI부터 시작해서 되게 여러 번 같은 그 진단을 위한 검사를 받고 나서 결국에야 자기 지인이었던 그 신경학자였나요? 네. 그분한테 결국 진단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좀 애달픈 사연인 게 그렇게 이 와이프가 진단을 받은 다음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서 클라이머는 자기가 이렇게 성공하는 데 있어서 자기 아내가 굉장히 헌신적으로 자기를 보살펴주고 케어했다라는 것에 대한 그 부채 의지. 혹은 미안함 이런 게 맞아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나는 우리 아내를 버리지 않겠다. 끝까지 내가 보살피겠다라는 의무감을 가지고 먼저 이제 뛰어든 거죠. 이 간병의 전선에. 그래서 10년 동안 알츠하이머로 아내가 고생을 하는데 사실은 집에서 뭐 그때그때 이제 도우미들의 조력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거의 혼자서 10년 가까이를 끝까지 다 돌본 거죠. 그리고 이 그렇죠. 케어는 그 돌본 10년의 기록 그리고 또 그 자기가 조안이라고 하는 아내를 만나기까지 자기의 성장기를 약간 자서전적인 형태로 담담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그 두 권의 책으로 나눠도 될 것 같은. 맞아요. 1부와 2부는 완전히 다른 그렇죠. 책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제목이 케어 그리고 원제는 케어 뭐 앞에 뭐가 단어가 몇 개 더 있더라고요. 원제는 The Soul of Care예요. 더 소울 오브 네, 케어. 케어의 영혼이라는 원제고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말 부제로 의사에서 보호자로 치매 간병 10년의 기록 이렇게 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 우리말 부제를 보면은 의사에서 보호자로 치매 간병 10년의 기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원작의 구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1부, 2부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2부가 원서는 1부고 우리나라의 1부가 2부예요. 저 1부는 간병에 대한 이야기. 그 10년의 기록이 되어 있고 네. 2부가 본인의 자서전. 그러니까 본인이 어린 시절부터 어떤 환경에서 자라서 어떤 계기로 의사가 되었고 어떻게 와이프를 만나서 네. 뭐 어떻게 서로 같은 일을 해왔고 또 그런 어떻게 또 이렇게 그 성장했고 또 어떻게 성공했는지 까지가 이제 사실은 원서의 일부인데 그 그쵸. 부분을 이제 한국어판에서는 아마 이제 원 저작권자랑 허락을 받았겠죠. 그래서 2부로 미루고 아내 조안을 이제 본격적으로 간병한 그 10년을 이제 앞으로 배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아서 클라이먼이 가족 간병 본인이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2부를 읽어야 이제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뭐 보통 사람이라고 치고 네. 치매 환자를 늘 진료하는 전문가로서 그리고 아서 클라이먼이나 그 아내가 치매에 걸리던 그 시점보다는 조금 젊긴 합니다만 그래도 중년 남자로서 아내와 자식이 있는 중년 남자로서 이 책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제일 와닿는 느낌은 뭐 이렇게 치매 간병의 이슈라든지 이런 거 빼고 그건 다시 또 얘기할 테니까 받는 느낌은 뭔가 이렇게 자신의 영역에서 뭔가 잘 되고 있을 때 자신의 삶 자체도 훌륭하다라고 착각하고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에 누구나 겪는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치매 간병이라는 거에 맞닥뜨렸을 때 그동안 살아왔던 게 사실은 주변 사람의 엄청난 서포트와 희생 때문에 여기까지 왔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그때 깨닫고 본인도 한 사람으로서 이제 뭔가 삶을 충만하게 해야 될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를 이제 느끼게 되는. 예. 그래서 뭔가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뭔가 좀 잘 되고 또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그럴 때 자신의 삶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서포트와 지지와 희생들이 같이 있는 거고 같은 이야기들이 거기 녹아 있는 건데 그런 걸 못 보고 이 사람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자는 지금 미국 동부에 최고 대학의 또 그 동부의 어떤 그 우월한 어떤 사회 계층의 어떤 그런 문화를 충분히 겪으면서 이렇게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일 텐데 아마 본인이 그냥 일반 한 개인으로서 삶이 어떤지를 아마 이 시점에 처음으로 이제 느끼고 맞닥뜨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그러면? 아니, 뭐, 어쨌든, 자신도, 뭐, 남들이 보면, 우리끼리 보면 또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밖에서 보면은 되게 잘 나가는, 막, 의대 교수시고, 뭐, 이런데. 아니 우리끼리 봐도 되게 대단한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뭐 우리끼리 보면 뭐가 별거 아니야. 약간 뭐 본인도 그럼 좀 반성적인 태도로 읽은 겁니까? 평소에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겁니까, 그러면? 이 책 읽기 조금 직전에 좀 하고 있었는데 책 읽게 돼서 더 많이 깊이 생각하게 됐고요. 네. 사실은 생각해 보면 한 10년 전만 해도 내가 저 표면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그 배려와 고마움, 뭐 보살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성장하는구나라고 생각은 했겠지만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그걸 부담스럽게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보다는 더 많은 서포트가 있었다면 더 잘 됐을 텐데. 내가 뭘 잘하면, 더 이뤘을 네. 텐데. 심지어 지금 대학에서 일할 때도 그래요. 예를 들면 뭐 제가 뭐 진료가 좀 줄고 뭐 다른 행정 일을 더 덜 할 수 있으면 연구도 더 잘할 텐데 항상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뭐 가정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학교 내에서도 봐도 사실 어떤 교수가 뭔가 연구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다른 교수들의 엄청난 다른 분야에서의 또 헌신과 도움이 많이 항상 필요하고 근데 그런 것들 아마 이제 좀 이제서야 저는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 책이 굉장히 특이한 거는 사실 뭐 투병기, 간병기 이런 거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치매와 관련된 책도 많은데 이 책은 심지어 그 유명한 하버드 의대에서 뭐 치매를 전문으로 보는 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죠. 치매하고 굉장히 가까운 정신과 의사이고 음. 인류학자인 사람이 간병 역할을 하면서 치매 환자를 돌본다는 것을 넘어서 도대체 이 현대 의료 시스템은 뭘 하고 있는 거냐. 이게 읽다 보면 본인이 속해 네. 있는 그 맞아요.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고 네. 막 한탄하고 이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돌봄의 부재와 미약함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하는 듯한 그 글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너무 약간 운명의 장난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게요. 보면서 왜냐하면 그 이제 관심 분야에 따라서 이 저자인 아서 클라인먼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느낌이 약간씩 다를 텐데요. 저는 어쨌든지 간에 뭐 과학기술학이나 혹은 이제 과학기술 인류학, 의료인류학 이런 것에 조금 관심이 있고 공부도 했었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아서 클라인먼이라는 사람은 그 분야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대면은 누구나 다 알만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JRP 지금 전혀 막 나는 몰라 하는 표정으로 지금 처음엔 댓글을 하고 몰랐어요. 있는데 까먹고 근데 있다가 나중에 생각났죠. 네, 모르고 이렇게 무심히 이렇게 책을 펼쳤는데 보니까 나도 옛날에 다른 책도 읽었던 되게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김승석 교수 때문에 건강 불평등이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이제 멀리 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김승석 교수님의 건강 불평등이라는 말을 사실은 처음 개념을 만든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아서 클라인먼이라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네. 이 아서 클라인먼이 편집자로 나서가지고 여러 그 개념에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펴낸 책이 소셜 서퍼링이라고 하는 사회적 고통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그 책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었고 뭐
의료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의료 불평등과 관련해서 뭔가 관심 있거나 고민이 있는 사람들은 다 항상 필독스를 읽고 자신의 논문에 꼭 이 아서 클라이먼이라는 인용하는. 사람과 소셜 서퍼링이라고 하는 사회적 고통이라는 개념을 인용하는, 그 사회적 고통이라는 개념이 다른 게 아니라 꼭 이제 그 질병이나 혹은 뭔가 그 상해 때문에 입는 고통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제도적 권력이 사실은 그런 질병이나 상해랑 맞물려 가지고 인간에게 고통을 가하고 그것을 좀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우리가 사람을 치유하고 케어하는 걸 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 개념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아서 클라이먼이라는 사람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현대 의료 인류학이 누구에서 시작되었냐 그러면은 항상 맨 앞에 오는 사람이 아서 클라이먼이라는 이름이고, 이 사람의 제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그 폴 파머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폴 파머라는 사람도 지금 하버드 대학교 의사 겸 인류학자인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권력의 병리학이라고 하는 쓴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는데, 권력의 병리학이라는 책도 그 뭐 의료 불평등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라면 필독스를 읽어야 될 책인데, 그 폴 파머의 지도 교수가 이 아서 클라이먼이에요. 그렇죠. 네. 폴 파머의 책들 중에 세상은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라고 하는 폴 파머가 여러 대학 졸업식에서 한 연설 모아놓은 아주 쉬운 그렇죠. 좋은 책이 있습니다. 네. 그 저희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청량회사에서 냈죠. 제가 픽해가지고 네, 계약해서 그러니까 그 냈던 JRP가 되게 훌륭하다고 픽한 그 폴 파머를 그 가르친 세계로 분이야. 이끌고 가르친 사람이 아서 클라이먼이라는 그리고 거죠. 이 아서 클라이먼의 제자이면서 이 책의 추천사 쓴 사람 중에 그 유명한 짐 킴, 네. 그 김용이라고 우리 부르는 네, 다트머스 대학교 총장하시고 총장도 했고, 월드뱅크. 월드뱅크 네. 월드뱅크는 짱 이름이 뭐죠? 총재인가? 총재, 네, 총재, 음. 세계은행 총재를 하셨죠. 짱이래. 그래서 없어 그러니까 보이게. 저는 되게 이제 운명의 장난이고 막 약간 슬픈 운명의 장난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기존의 현대 의료의 케어 방식, 그리고 이렇게 질병이나 혹은 상해를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고, 그래서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 환자와 보호자 사이에, 환자와 가족 사이에 근본적인 관계의 질적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주장했고, 뭐 세계 각국의 그런 케어의 그 습속이나 이런 것들을 막 비교하는 연구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런 개념이라던가 메시지를 전 세계에 퍼뜨리려고 평생을 노력했던 분의 아내가 그러게요. 조발성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고 이제 직접 그 케어의 당사자가 되어가지고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10년 동안 옆에서 지켜보면서 또 직접 간병하면서 느꼈던 사실은 고통이죠. 그렇죠. 그 고통의 경험을 써놓은 책이라서 저는 일단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이런 개인사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더 호기심 반 막 읽었었는데 너무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읽기 힘들었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일단 이제 나는 의사다이기도 하니까 알츠하이머라는 병에 대해서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계실 텐데, 특히 조발성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을 경우 그 진단을 받은 환자나 보호자들이 실제 진료실에서 받는 그런 충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셨을 거잖아요. 그걸 실제로 보셨던 분 입장에서 그냥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것과 조발성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분들 사이에 약간 차이점이라고 그래야 되나? 받아들이는 네. 거에 대한 차이점? 네,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저는. 의학적으로는 조발성 치매인 경우에 조금 진행이 빠르고, 오히려. 그다음에 지금 이 책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 중간 과정에서 좀 좌충우돌이 더 많고 그럴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는 좀 더 이제 힘들 수 있는데, 지금 상태가 치매 진단이 내려진 상황에서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조발성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그냥 치매 진단을 받는 거니까 네. 그 구분을 두고 일반인들이 충격을 더 받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어떤 그 의학적인 어떤 그런 구분보다 더 보호자들한테 와닿는 거는 뭐냐면, 본인한테도 그렇고 대체로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를 했든지 해서 그동안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뭐 이런 거예요. 남편이 그동안 아내가 고생 정말 많이 했는데 이제 내가 은퇴하고 여생은 아내랑 정말 즐겁게 살아야지, 아내한테 잘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이제 막 할 시점쯤에 보통 받게 되는 거예요. 60대 초반쯤에, 50대 후반이나.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이 좀 더 많죠. 많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의 어떤 인생이라는 게 어떤 그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젊었을 때 이제 사느라고 힘들고 아이들 키우느라고 힘들고 이런 모든 좌충우돌하는 게 다 지나가고 이제 조금 안정된 시기에 뭔가 좀 부부간에 서로를 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쯤 이게 딱 오니까 그동안 지금 앞으로의 삶도 걱정이지만 그동안의 삶도 이제 후회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놓쳤던 것들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충격을 와닿는 게 시기적으로 나이 때문에 충격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책을 읽으면서 자꾸 이제 저한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 뭐 40대 중반밖에 안 됐지만 50대가 되고 뭐 이 주인공들의 나이처럼 60대 눈 깜짝할 사이에 온다? 그렇죠. 응? 10여 년 지나면 그 나이 되는 네, 거죠. 그럴 것 금방 같아요. 와요. 근데 이제 그때 나나 혹은 내 와이프가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 그리고 우리들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진짜 저는 만약에 저한테 그런 일이 있으면 진짜 이게 함부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진짜 스위스 갈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근데 실제로 이 책에도 딱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알자마자 제발 나답게 죽고 싶다. 그러니까 할 수 있잖아 당신은. 남편이 와이프한테 한 30년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좀 잘해주려고 딱 마음 먹었어요. 그때 남편이 치매 걸리는 거하고 아내가 치매 걸리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슬픈 겁니까? 둘 다 정말 먹먹해지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게 이제 입장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써니도 30대가 읽으면서도 이렇게 계속 나라면 내 얘기로 자꾸 느껴지는 측면이 써니는 있었나요? 솔로라서 아직 감흥 솔로는- 없었을 것 같아. 솔로는 별로 저는- 감흥 없습니까? 저는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부모님을 부모님의 대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거 조발성 뭐 치매는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가족으로서 여기서도 이제 딸과 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던 시기가 있잖아요. 아서 클라이먼도 그것처럼 나 같은 경우에도 이 도움을 요청을 받거나 내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 읽으면서 느꼈던 게 보통 이제 저희 기원수 쌤이랑도 할 때도 치매 초기, 중기, 말기의 증상이 어떻고를 들었는데 이 케어 안에서 봤던 건 그렇지 않았어요. 초기, 중기, 말기마다 이제 특징적인 건 있겠지만 너무 좋은 시절이 있다가 갑자기 확 나빠졌다가 또 너무 괜찮아지니까 준비할 겨를 없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알던 치매, 내가 알던 지식은 정말 실제 내가 돌봄에 돌봐야 하는 입장이 된다고 하면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경험을 해봤거든요. 직접 경험이 아니고 간접 경험이긴 하지만 할아버지. 전에 한번 네, 얘기했었죠. 전에 책걸상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할아버지께서 마지막에 사실은 천수를 누리다가 가시긴 하셨지만 어쨌든 마지막에 한 3년 정도 치매로 고생하시다가 가셨고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마지막에 한 2년 정도는 어떤 상황이 되었었냐면 그때 마침 아버님께서 정년을 하셨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시다가 그때 이미 요양병원 가셨었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노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께서 계신 그 요양원인지 요양병원인지에 자원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그 간병인으로 취업을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1년 넘는 기간 동안에 그 노인 요양보호사로 간병인으로 그 병원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시면서 할아버지를 보살피신 거죠. 다른 환자분도 같이 다른 환자분도 같이 보살피고. 보살피시고. 그러니까 이제 가끔 할아버지 뵈러 가면은 그 이제 간병인이 보통 여성들이시잖아요. 근데 그 간병인 그 여성들 사이에서 선생님 호칭 부름 받으면서 되게 행복하게 일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어떤 장면이냐면 아버지께서 할아버지 오늘 오전에 돌아가셨다 내려와라 하고 내려갔는데 어떻게 보내드렸어요 했더니 마지막으로 요구르트를 이렇게 떠서 드렸대요. 항상 요구르트 먹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그러고 나서 뭐 그때 맛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잠깐 자리 비우고 나서 한 30분 후에
이제 얼굴 닦아드리려고 갔더니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행복한 표정으로. 네. 그런데 이제 그때 그 할아버지 뭐 요양병원 보내고 그다음에 아버지도 거기 가서 이제 보고 그래 간간히 가서 보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통해서 전해 듣는데 이게 제가 알던 그 총기 넘치던 할아버지는 어디론가 사라지시고 전혀 정신이 없으신 전혀 다른 사람 다른 정체성을 가진 분이 있으니까 그런 게 너무나 저는 마음이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제일 많이 보시겠지만 치매라는 질환 자체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네. 자아를 잃어버리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그게 본인은 어쩌면은 행복할지도 몰라요. 잘 모르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내가 본인은. 잊어간다는 것 자체를 근데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훨씬 더 괴롭게 힘들게 하는 게 치매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뭐 책에도 나오지만 정신이 이렇게 직선으로 쭉 맞아요. 나빠지는 게 맞아요. 아니라 맞아요.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하기 좌충우돌하죠. 때문에 그렇죠. 그게 제일 저는 그렇더라고요. 적응을 했어요. 이 상황에 적응을 하고 이제 좀 안정을 찾나 했을 때 뭔가 사건이 자꾸 터지고 그럴 때마다 느끼죠. 자기가 돌보는 능력이 부족한가. 플러스 뭐 의료 시스템에서 더 돌봄을 받고 싶은데 뭐 전문의를 찾아간다거나 병원에 갔을 때 근데 그 지점에서 조금 서운한 감정? 본인이 의사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자책을 하잖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자책하고 뭐 그러니까 이게 내가 계속 돌봐야 되는데 맞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상황이 이렇게 되나? 또 자책하고. 그렇게 계속 자책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나 정도 자원이 있고 맞아. 지식이 있고 한 사람도 이 정도면. 이렇게 힘든데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우리 사회는 이런 거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안 갖추어 놓은 것이냐. 근데 그 김호수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 아서 클라이먼이 경험한 미국의 상황이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더 열악한 상황인 거죠. 아니 꼭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예, 예.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노인 장기 요양보험 이런 것 때문에 이 간병이나 그 보호 서비스 같은 것들이 이렇게 체계가 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좋긴 한데 제가 놀란 거는 이 책에서 겪은 일이 아마 지금 현대 시점은 아니고 꽤 전 네.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2001년 2000년대 초반부터 초반. 네, 2009년까지 아, 예, 한 10년 전쯤. 예, 예.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여러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알아보고 진료받고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 꽤 비슷하다. 한국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미국이라고 해서 물론 10년, 20년 전이긴 하지만 꽤 앞서가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체계는 좀 잡혀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정말 특별하게 나는 의사다와 책걸상 콜라보 방송 이게 처음으로 나는 하고 있는데요. 의사인지 네. 책걸상인지 알 수 없지만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본 케어 이 책을 저희가 유튜브 구독자분들한테 좀 증정하는 이벤트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오디오로 듣고 계신 분들은 나는 의사다 유튜브 채널에 오셔서 요 케어 요 편을 딱 보시고 그 영상에 댓글을 다셔야 됩니다. 하긴 책걸상 채널은 없으니까. 구독자 늘리려고 여러 가지 하는 몇 분한테나 드릴 겁니까?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총 5분에게 케어 책을 드릴 건데요. 그냥 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저희가 또 이제 선정해서 드려야 되니까 이 영상 밑에 치매 환자와 간병인들에게 남기는 응원 한마디를 적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총 5분에게 시공사의 케어 책을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한테 응원 메시지를 보내시는 것도 괜찮을 것 네. 같고요. 우리 네. 김화수 쌤한테 네,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되고요. 네. 그리고 나는 사다 채널 구독과 알림 신청 꼭 해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케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 안 하는데 책걸상 구독 신청 꼭 해달라고 이런 거 안 하는데. 구독해주세요. 책걸상도 좀 해볼까 그런 거. 그런 거 해볼까요? 네. 네. 자, 오늘 이 정도 하고요. 오늘 못다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